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아니 글쎄 국회에서 위증 고발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 이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건 귀신같이 잡아내면서 증인들이 국회 나와 거짓말하는 건 왜 그냥 두고 보냐는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강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이틀 만에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대응 TF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과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 한꺼번에 송환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명문대 출신 소아과 전문의를 사칭한 이 남성. 유튜브 광고에 나와 키 크는 영양제를 선전합니다. 아이 키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성장주사 말고 이거부터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여보세요. 차원이 다르게 클 겁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인터뷰처럼 꾸민 또 다른 광고. 제품이 비염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모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거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들도 이거 먹이고 비염 완치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진짜 의사가 말하는 것 같지만 모두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들입니다. 그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네.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네.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사 제도상 네.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러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문제된 그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육군이에요? 육군, 군 검찰. 군 예. 검찰. 예.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네. 지정을 해주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네.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지금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특검에서 피해자로 지목이 되면은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은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이 각군 총장에게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네.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은 바로 엄중 조차도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네.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고 내야 되는데, 예?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한 걱정들에서 그런 예. 지적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설명도 좀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제도상에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그럼 취소하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내란이 상당히 아주 많이 광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네.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네. 발각이 되면은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은 취소한다 이런 전제를 명확하게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더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군인권센터는 어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르면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임원들이 직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노상원의 사조직인 수사 2단 구성원이거나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포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며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전에 국무회의 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특정 분야,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지금 존재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아주 극히 일부 영역. 네. 네, 그 부분도 잘 챙겨보자. 네, 그런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뭔 조치를 하셨던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신설된 성형평성 기획과를 중심으로 역차별 대응이 주된 업무로 구상했습니다. 남성은 남성들이 70% 이상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성 청년들은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 격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례를 좀 발굴하고 의제화해서 주요 업무는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및 모니터링. 이달부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제로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사례 등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이건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또 동시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게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자인데 그들의 판단에 기초해서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 생기고 임명직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가짜 정보, 왜곡 정보로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주류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마치 실력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마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해요. 가짜 정보에 기초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는 국정감사든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을 말든지. 그죠?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되도 않은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식구들이 할지라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되죠.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냐? 검찰, 경찰이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닙니까? 검찰, 경찰. 그래서 권한 권력을 줬잖아요. 사람을 조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근데 그걸 행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심지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문 사람을 잡거나 그게 시중폭력법보다 더 나쁜 짓이죠. 사람 잡아 가두고 감금하는 거나 하고 엉터리 수사 재판해가지고 어문 사람도 잡아 감옥 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국민이 준 권력으로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사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 했으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되지. 그래서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국민이 맡겨준 수사 권력을 가지고 할 일을 안 하고 사건을 뭉개거나 엄한 사람 잡아 헛짓거리하면 대통령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봐야 합니다. 똑바로들 해라 이 말이죠. 수사권 가진 나리들, 국무위원님들 거짓말 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나라 일 좀 시원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괜히 꼼수 부리다 큰 코 다치기 전에 말입니다.